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인 미래 분석. 과연 비상계엄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조인입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밥만 먹고 법만 이제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실패를 미리 염두에 두고 다른 목적으로 무언가가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얘기하지 않은 미풍선생만의 이런 누구도 보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다 아시는 부분들, 특히 계엄이란 부분들, 그리고 명태균 씨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특이하게 사주를 보고, 그리고 이것이 계엄이란 부분들이 실패할 것이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아마 추측이 될 것 같아요.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계엄령을 왜 내렸을까? 선포를 했을까?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엄군이 있을 겁니다. 뭐 특전사라든가 뭐 특임대 707, 대부분의 병력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병력들은 선관위로 갔습니다. 선관위. 국회에는 많은 인원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계엄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무언가의 사실, 근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엄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거다. 그래서 계엄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피하식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하식별.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네, 피하식별이라는 것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뭐 좌파인지 누가 우파인지를 알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사실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피하식별이 구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엄을 통해서 뭔가를 아군인지 뭐 아니면은 내가 원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절차라든가 어떤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딱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네,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예요. 이것을 수사로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주사파, 이 계속 얘기한 게 이겁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한 문제죠. 주사파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좌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북 주사파, 이거를 뭔가에 대해서 지금 아군에도 있겠죠. 뭐 자기 지금 여당에도 있겠을 거고, 이런 부분을 뭔가를 찾아내려는, 단기간에 찾아내려는 뭔가 시도, 그것이 계엄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도박이에요, 도박. 극단적인 도박인데 이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사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주를 보면은 토가 있습니다. 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네, 금이 보시면은 2개가 있어요. 그다음 수가 있어요. 수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주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사주가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예요. 두 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주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금입니다. 금. 사주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금이다. 이 금이 뭡니까? 칼이 2개예요. 칼이 2개가 이렇게 맞잡고 있는 상입니다.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검사라는 직책이 맞아요. 왜? 칼을 휘두른 거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죠. 이 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냐 아니면은 뭐 판사뿐만 아니고 범죄자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로 볼 때는 이 칼이 보시면은 양쪽의 칼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불화가 잘 나타납니다. 이 사주를 볼 때는 불화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배신을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칼이라는 부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저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엄이라는 이 극단적인 도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뭔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보수의 결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결집. 궁지에 몰렸으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자유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보수 쪽에서는 대통령이 없을 것이라는 이 계산까지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도박을 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시면은 사주가 좀 특이합니다. 이 사주는요, 저는 이제 사주를 이제 해석하기는 좀 다르기만 이 사람도 지금 보시면은 이 김건희 여사도 금이 있습니다. 금. 이 특이한 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만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안 맞아요.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 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통계를 겨정을 해서 보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와 반대의 사주가 있습니다. 이 반대의 사주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예, 이 힐러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힐러리.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아주 좀 미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의 사주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나도 결혼했어. 결혼해도 이 거지가 대통령 됩니다. 이 특이한 사주예요. 특이한 사주. 그래서 아까도 반대라고 했죠. 힐러리 사주는 무엇이다? 그 남자와 결혼했던 그 남자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사주고 이 여자가 대통령을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김건희 여사 같은 사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사주가 사실 안 맞습니다. 궁합이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통계적인 부분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몇십 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상이라든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은요. 스쳐 지나가는 0.1초 만에 이 사람의 미래도 다 보입니다. 네, 다 보여요. 그래서 애써 이렇게 안 보려고 합니다. 사주라든가 관상을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국민의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을 기용을 잘못했어요. 네, 국민의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10%도 안 되죠, 지금. 이 사람을 기용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창용이라는 사람을 기용을 잘못하면서 자, 국정 운영에 대한 기반을 국민의 지지에 대한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뻘짓거리를 거죠. 네,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위험 수위로 몰고 간 것 중에 가장 1등 공신은 무엇이냐? 저는 여러 가지 명태균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이런 부분들보다도 국민의 지지 기반을 흔들어 놨던 거, 이 이창용을 기용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미리 내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기를 해버렸어요. 가계빚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실기를 해버렸고 한은의 실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했다. 그 부분들을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 이창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이창용이 말아먹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을 또 야기시켰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과거를 보시면은 또 이 사람이 또 피아식별이라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문 대통령 자신도 지금 보시면은,에 대한 충성심엔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도 임명이 됐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줄곧 얘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악역을 맡은 게 무엇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킨 1등 주범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현직에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 주범이 누굽니까? 주범. 네, 국정농단에 만들었던 이 구속을 시켰던 주범은 윤석열이고요. 구형을 때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한동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조합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왜 피하식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엄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자,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후배죠. 검찰의 직속 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섰다는 거예요. 둘이는 어땠습니까? 돌아섰다. 근데 사주로 봐도 이 사람은 둘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금이 두 개라고 했죠. 금이 두 개인데 이 금이 뭐라고 했죠? 칼이 두 개 맞대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칼이. 자,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 자체가 어떠냐? 상명하복을 떠나가지고 대치한다는 겁니다. 대치.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아군인가 아닌가, 적군인가 아닌가.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겠죠. 이것을 알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주사파. 자, 우리 사회에 끼리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정교조하고 네,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뭐 선관위에도 있겠죠. 부정선거에 관련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하식배를 하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둘이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이 구형을 때리고 같이 구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 정권을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형국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취임을 하기 전부터,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종북주사파예요. 협치 불가라는 겁니다. 그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야당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종북주사파는 아닙니다. 민노총이라고 모든 사람이, 정교조라고 모든 사람이 종북주사파는 아니에요. 될 수밖에 안 될,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유진영이죠. 이거는 이제 보수죠. 보수의 이념이죠. 보수. 공산진영은 뭡니까? 좌파, 보수야 이제 우파죠. 자유진영은 우파. 자, 공산진영은 뭡니까? 네, 좌파죠, 좌파. 네, 이쪽은 좌파가 되는데, 그러면 좌파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쪽은 이제 자유진영은 우파, 보수. 네, 우파, 보수가 되고, 자, 공산진영은 뭡니까? 공산진영은 좌파죠, 좌파. 마르크스 이념. 네, 막시즘. 근데 좌파도 보시면은 세 가지가 분류됩니다. 스타일 좌파가 있어요. 스타일. 그러니까 좌파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어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류가 많을 겁니다. 개그맨 뭐 김재동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좌파이 깊게 몰라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는 강남 스타일, 강남 좌파라고 하죠. 강남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순수 좌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마르크스 이념, 막시즘을 갖고 있는 순수 좌파. 네, 순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 사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분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리셋의 개념입니다. 리셋이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나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분배도 안 되고 나는 기반이 없으니까 맨날 소주 마시면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사람 일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스타일 좌파라든가
뭐 순수 좌파라든가 막시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헤겔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문제는 문석열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이 종북 좌파예요. 종북 주사파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강남 좌파인지 순수 좌파 막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북 주사파인지를 판별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죠. 이거를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입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극단적으로 계엄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잡아내면 되거든.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도 어떻습니까? 하나를 잡아내면 것이거든요. 이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모든 사회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은 다 있습니다. 좌파. 한 5%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회 싫다는 거예요. 리셋을 하자. 분배로 쪽으로 나가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생활. 내가 생활하는 과정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진영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진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분 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통진당에 보시면 이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국가당체, 국가반란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증거가 되지만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공산진영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네 이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면요 갑니다.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배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 혁명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 간의 계급 투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진영이라는 이 좌파의 개념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치판에서만 좌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95% 사람들은 뭡니까? 자유진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결국에는 무엇이다? 공산진영이 되더라도 보수가 괴멸된다고 하더라도 공산진영으로는 가진 않습니다. 이게. 네, 가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부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95%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가난해져서 분배가 되고 평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란 부분들은 뭔가의 다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재학님이라는 지금 이제 호남 쪽에 있는 유명한 시인이죠. 지금 고은도 마찬가지지만 노벨상 받았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이에요. 그래서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는 호남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문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상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전남대는 잘 아실 거예요. 5.18과 관련된 핵심적이죠. 전남대. 근데 단과대 회장을 보시면 학생이 보시면은 계엄령을 또 옹호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이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그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근간이 어디입니까? 호남이에요. 호남. 자 조선일보의 주필 7명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호남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동아일보도 자, 이 호남입니다. 호남 언론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의 근간이에요. 민주당의 태동이 어디입니까? 지금 동아일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뿐만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시작한 민주당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언론을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호남인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진영이든 자유진영이든 우파든 좌파든 모든 것들의 중심은, 정치의 중심은 사실 호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유진영이 항상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의 반대를 드는 지금 좌파의 개념들은 이용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로 종북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주사파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에 대한 개념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 황장엽,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종북 주사파 만든 사람, 주사파를 만든 사람, 자기 스스로 허구라고 그랬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합법으로 전국은 마찬가지로 두 분류로 강력하게 나눠질 겁니다.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쪽은 정치적으로 지금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좌파. 그러나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보수의 진영을 스스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치적 이념일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집이 되는 부분들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보수의 저는 집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결. 보수가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종교 쪽이죠. 종교계, 불교, 기독교계, 지금 교와 불교계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군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보수 출신들, 보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계엄이라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좌파 쪽에 정치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우세를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도 보수 쪽에서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앞으로 보수는 와해되고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보수 쪽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자, 이 위기감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보수는 어떻게 돼? 이 견고하게 집결이 될 가능성은 저희는 더 크다. 이 부분을 또 노리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지금 보시면은 탄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는 스스로 윤 대통령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탄핵이 될 가능성도 저는 50% 내외에서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전국을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